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꽤 많이 떨어진 이후에 좀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오르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44%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지만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왔다는데요. 과연 정부 여당과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높았다 조금 줄었고 긍정이 조금 늘었다는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대체로 주말, 주중 뭐 몇 번씩 주기적인 조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이런 긍정평가가 올라가는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외교와 관련한 일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한일 정상회담 뭐 그때 지지율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4월에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의 답방 그리고 G7 회의 참석 이런 일련의 외교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께서 처음엔 외교적으로 좀 이상하다 아니면 걱정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게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50%를 넘기면 더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를 땐 좀 힘을 받게 되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도 있고 동시에 지지율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소통에 대한 노력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동안 잠시 미뤘던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조계사의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잠깐 마주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무언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처럼 돼 있잖아요. 그 점이 저는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또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대표하고 별도의 회담을 갖는 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밀실에서 뭔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그리고 정치는 정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신 지 1년이 넘도록 야당과 이런 접촉면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대통령께서도 야당 원내대표나 이렇게 소통할 의지를 밝히긴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선뜻 대표 건너뛰고 원내대표랑 그러면 만나시죠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윤 대통령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왜냐하면 지금 국회 의석 구조로 보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성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도 사실은 언제까지 반대만 하겠습니까?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야당으로서도 그런 기회를 못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지율도 오르고 뭔가 이제 국정과제를 본격화시키려고 할 때 그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진정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지지율을 좀 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지지율이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이 30대에서 많이 떨어지고 또 부울경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광주 전라 호남에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민주당의 지지율. 거꾸로 이제 그게 이 국민의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상승으로 견인된 거거든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에 대한 반사 이익을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이 반사 이익인 것이고, 근데 반사 이익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게 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을 좀 지렛대 삼아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대통령이 처음에는 형님 이미지, 속 넓은 이미지 뭐 이런 걸로 막 후보 때는 그렇게 돌아다니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속이 좁은 이미지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속이 좀 넓은 그리고 실제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사감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직접 풀어갈 막혀 있는 전국들을 좀 풀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대통령이 직접 이 나라의 뭐 정치를 하면서 직접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증명도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야당과는 적극적으로 만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고 민주당이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외교적 성과가 이게 나오려면 좀 걸려요. 네. 국제 질서에 편승해서 외교적 행보를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익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4주에 걸쳐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에 대한 성급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익의 기준에 부합하는 비판이 아니고 약간의 사익, 아까 말씀하신 사익에 대한 비판인 거고 또 하나는 입법을 한다 그러면 그 입법에 수혜를 받는 그 국민이 상당히 지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분적 법률이 굉장히 많아요. 노란봉투법, 양국관리법.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보는 농민 등이 민주당을 지지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거부권 행사로서 그 부결됐으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것이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입법의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략적 입장에서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입법의 의지가 없다. 입법의 의지가 있으면 협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국민적 자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그 수치를 비판할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가는지에 대한 자당에 대한 돌아봄, 반성의 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입법의 의지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 같다고 이제 윤기찬 변호사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뭐 이게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민주당의 생각은 뭐 저희가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높아진 지지율과 관련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